자, 여러분,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무대는 1964년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운 서울의 어느 겨울밤입니다.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이야기죠.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마치 무인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감정, 우리 모두가 겪는 현대 도시인의 고독이라는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씁쓸한 주제를 깊숙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어떠신가요? 듣기만 해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처절한 애원 아닌가요? 누군가 낯선 사람에게 던진 이 절박한 한마디가 이야기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진짜 주변에 사람은 바글바글한데 정작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고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껴질 때의 그 막막함, 그 감정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우연합니다. 칼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밤, 낡은 포장마차 안에서 군 참새를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던 세 명의 낯선 남자들이 마주치게 되죠. 우리에게 이 밤거리를 들려줄 25살의 평범한 구청 직원인 나, 부잣집 장남의 대학원생인 안, 그리고 뭔가 행색이 초라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30대 중반의 중년 사내가 그 주인공입니다. 겉보기엔 전혀 교집합이 없어 보이지만 이 세 사람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겉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25살 두 청년이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이들은 아까 서대문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32명 있더라, 동쪽에서 8번째 가로등이 꺼져 있더라 같은 진짜 쓸데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사실들만 서로 앞다투어 자랑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이나 상처 같은 진실을 드러내기 싫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깊게 얽히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저 이런 껍데기 같은 정보들로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특히 청년 안이 던지는 이 대사를 보면 당시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의 팽배한 무관심을 아주 정확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거나 진짜 감정을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방관자로 남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뭔가 능동적으로 나섰다가 피곤해지는 상황, 즉 뒷맛이 좋지 않은 그 찝찝함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아주 철저한 자기방어입니다. 자, 이렇게 겉돌기만 하던 이들의 피상적인 세계에 마침내 진짜 끔찍하고 날 것 그대로의 비극이 불쑥 끼어들게 됩니다. 포장마차에서부터 꾸역꾸역 두 청년을 따라온 중년 사내가 중국집에 마주 앉자마자 엄청난 고백을 터뜨립니다. 바로 오늘 낮에 자신의 아내가 급성 뇌막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말이죠. 청년들이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따먹으며 만들어 놓았던 얕은 거품이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너무나도 생생하고 처참한 현실 앞에서 와장창 깨져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4,000원이라는 숫자인데요. 과연 이 돈이 어떤 돈이길래 이 남자가 그토록 써버리고 싶어 안달이 났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진짜 감당하기 힘든 먹먹함이 밀려오실 겁니다. 이 대목은 정말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뼈아픈 타격 그 자체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이 사내는 병원비도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병원에 넘기고 만 거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바로 4,000원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 다가와서 돈을 다 쓸 때까지 제발 곁에 있어달라고 매달렸던 이유, 이제 완전히 이해되시죠? 이 돈은 그가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슬픔이자 뼈저린 죄책감의 결정치였던 겁니다. 이들이 그 지옥 같은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중국집에서 억지로 밥을 밀어놓고 갑자기 길거리에서 넥타이를 사고 죽은 아내가 좋아했다는 이유로 귤을 잔뜩 쌉니다. 그러다 심지어 택시를 잡아타고 소방차를 뒤쫓아가 화재 현장까지 가버리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차가운 서울 밤거리를 미친 듯이 배회하는 이 과정은 남자가 아내를 팔아넘긴 그 끔찍한 피 묻은 돈을 어떻게든 자기 손에서 태워 없애버리려는 정말 처절하고 헛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칠 듯한 죄책감과 고통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부조리의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대한 화재 현장에 도착한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사이렌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고 소방호스에서 물줄기가 무섭게 쏟아지는데 정작 주변에 둘러싼 구경꾼들은 불빛에 얼굴만 붉게 달아오른 채 귀개할 정도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 지독한 침묵과 스펙터클한 가운데서 남자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요동치는 불길 속에서 아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환각을 보며 미친 듯이 소리치죠. 급기야 그는 남은 돈 돌멩이에 싼 1원짜리 동전을 그 불길 속으로 집어던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한 개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너무나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불이 다 꺼지고 나서도 남자의 절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갑자기 돈 받을 곳이 있다면서 일행을 어둡고 낯선 골목길로 데려갑니다. 그러고는 한밤중에 남의 집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월부채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다가 결국 문기둥에 기대어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리죠. 이 무자비하고 차가운 겨울밤, 어떻게든 누군가와 연결되어 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의 마지막 시도마저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피할 수 없는 철저한 무관심,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깊은 밤, 여관에 도착한 사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두 청년에게 매달립니다. 제발 같은 방을 씁시다.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부여잡기 위한 마지막 통화줄이었죠. 하지만 청년 아내 반응은 얼음장처럼 찹니다. 자기는 너무 피곤하다며 단호하게 각자의 방으로 들어갈 것을 못 박아버립니다. 누군가 살려달라고, 곁에 있어달라고 울부짖으며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전 내 하룻밤의 편안함을 위해 타인을 철저히 외면해버린 완벽한 단절의 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의 풍경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들이 기극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소름 돋게 기계적이거든요. 아는 남자가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자기는 그 남자가 죽을 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고 아주 담담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이들이 한 행동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귀찮고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기 싫다며 눈 내리는 거리로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거였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와 자기보존의 민낯이죠.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 이 소름 끼치는 고백은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병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누군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대 손을 내밀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완전하고도 비극적인 공감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죠. 여관에서 도망쳐 나온 25의 청년이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불쑥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고작 20대 중반의 나이에 늙었다니요. 이건 육체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뼈아픈 자조 섞인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다를까요? 1964년의 그 차가운 거리는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역시 타인의 고통에 비극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채 너무 일찍 늙어버린 건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무겁고 서늘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